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게 때로는 남에게 불이익을 또 줘야 할 이런 악역을 맡을 때도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언론이나 밖에서는 이게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 이렇게들 또 표현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겁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급적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가급적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무 행정을 이렇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게 시대를 관통해서 적용되는 공통의 이런 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공직에 대한 이 가치, 공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 공직 윤리가 있는 분, 또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잘 모시는 게 제일로 일반적이고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당연하죠. 서운하죠. 왜냐하면 무슨 저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달라, 특혜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정하게 기회를 달라는 건데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그거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그런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다시 그런 경험을 겪어야 할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소화시키고 없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잘 읽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뭐 있겠습니까? 늘 제가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 자체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말고도요. 또 정치권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분들하고 늘 소통하십니다. 아마 이거는 역대 어떤 분들보다도 더 많은 소통을 하신다. 깊게 하신다. 우리 보통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면 보통 외부와의 이 소통이 다 단절되고 하잖아요. 이제 이 통치권자가 되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단절되는 소통의 채널이 단절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당사자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누가 최측근이다 아니다라는 얘기 자체도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일을 하니까 이제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이거 멀다 뿐이지 대통령께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런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특정인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의중이 이렇게 전달되거나 하는 게 없다. 거의 공식적으로 또는 누구나 소통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끔 이 의사가 전달되고 다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측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런데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쓰인다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하겠어요. 근데 늘 특정 정치인이 윤핵관이라는 말을 네이밍을 하기 전에 그 앞전에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을 비난하고 비하할 때 다른 이핵관 또는 안핵관 하면서 이렇게 이 부정적 의미를 사용해 온 것을 그대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윤핵관이 무슨 그 자체로 이것이 나쁘다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게 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잘 올바로 처신하면 되는 것이죠. 공직을 하니까 우리 서로 그냥 대충 서로 공직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 정도야 서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 관계가 깊어지고 난 것이 그 전에 이 선거 이전에는 특별히 제가 무슨 우리 대통령과 사적으로 대화를 막 깊이 나누거나 깊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선 캠프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과 공적으로 이렇게 이 깊은 일을 함께 해온 거죠. 당연히 우리 당에 우리 윤석열 당시 윤석열 예비 후보께서 우리 당의 당원이셨고요. 입당을 하셨잖아요. 7월 달에. 입당을 해서 우리 당의 당원이셨고 당시 우리 당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서 당이 정권 교체의 이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결집이 됐고요.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그동안은 어떤 특정 인물,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이 안 됐었잖아요. 예, 희망이 안 보이니까 결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게 됐고요. 더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들의 허구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게끔 싸워주신 분, 올바로 본인이 윤석열 우리 그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념, 자기가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공직이라는 게 뭐 검찰이 뭡니까? 이 법을 올바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의 집행에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실제 말로만 우리가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몸소 실천해 왔잖아요. 2013년도인가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사실은 정권 초기에 그 서슬프는 권력과 맞서서 실책 진실을 밝히려고 검사의 본분이 뭡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거든요. 실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부르쓰고 해야 할 일을 해왔고요. 또 그다음 문정권에 와서도 총장에 임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임명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들의 이 잘못된 이런 이제 범죄 행위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세상에 드러나게끔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또 그다음에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우리가 모실 수 있었던 게 우리 당에 와서 후보가 와주신 것도 고마운 일이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도와서 캠페인을 해야죠.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님은 제일로 인상이 남는 게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없고요. 내가 개인의 득이 된다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일도 없어요. 선거 캠페인하는 참모들이 후보께 좀 이 남성들 표심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 전략적으로도 좀 우리가 이 후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후보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분을 우리가 모셔올 때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여성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이 성 갈라치기하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갈등을 그 갈등 구조를 우리가 이득되게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목적 하에 그걸 모셔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여성 여권 신장 운동,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을 해온 게 다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다 알고 모셔왔는데 우리가 불편하다, 우리에게 손해한다 해가지고 좀 나가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선거냐? 난 그런 걸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손해가 나도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 기간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어려웠어요. 그냥 우리가 선거를 하든 우리 입장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선거는 일단 이겨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좀 이제 이 표심을 다독거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본인이 너무 하니까 끝내 이제 나는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스스로 이제 참 정말 결단을 해가지고 본인 자기 희생을 한 거죠. 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감정으로 내가 나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한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은 거침없이 하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이 여러 가지 말씀들도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슨 얘기도 다 듣습니다. 예, 듣고 또 반론도 또 제기하고 하시지만은 결국은 저게 합리적 결정을 내리세요. 역대 어떤 정권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초창기에 허니문이 있고 지지율이 70% 80%까지 다 올라갔었잖아요. 나중에 가서 3%로 급락하고 10% 20%로 급락하더라도 초창기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허니문 기간이 있었습니까? 역대 이런 이 구조가, 역대 이런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가 극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역대 이렇게 편향된 언론 환경이 있었습니까? 지금 30, 67%, 40% 근접에 가는 이 지지율마저 저는 볼 때 이거는 선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20%까지도 내려가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20%, 19%까지 막 내려가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선거 치렀잖아요. 이게 지금은 국민들이 지지라는 게 일본 관계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국정 지도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 대통령의 인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냐.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간가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약같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아무리 올라가도 저기처럼 60, 70%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도나 우파 사람들은 대개 문재인 상대 진영이 돼도 초창기에 막 이렇게 언론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원체 좋았잖아요. 미화시키고 하니까 그래 잘한다. 이런 건 잘한다 하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합니까? 잘하는 것도 그냥 음해하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해외 가가지고 사회를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하고 그 나라 주재국의 국기가 있는데 방문국에 거기다 대고 그러면 예를 표하지 안 합니까? 우리 태극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장기에다 했다는 국영방송의 보도 그걸 하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니 전용기에 지난번에 나토를 갔다 오시는데 가서 국익을 위해서 가서 나토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외교 성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비행기에 자원봉사자가 탄 게 잘못됐은 겁니까? 왜 문재인 때 김영철인가 누구 개그맨이 타고 왔는데 이 고민정이가 산찌가 자랑을 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이 말 한마디 했나? 우리가 말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것은 어저께까지 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올 때 빈자리가 있으면 타고 왔는데 유독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안 되느냐.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짓을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